네, 로마 북에서 공항이나 한국인 가이드가 나갈 수 있죠. 여기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내일 모레까지 제가 안내해드릴 이태리 가이드 김영석입니다. 뜻있는 성지 순례와 함께 그리고 또 즐거운 관광을 겸한 그러한 그 로마와 내일 나폴리죠? 나폴리 두 군데를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자마자 첫 번째 조금 쉬셔야 되긴 하지만 일정상 하는 수 없이 그 바티칸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네, 바티칸 박물관을 가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바티칸 박물관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늘 쫓겨나고 손을 대면 그 박물관 전체에서 벨이 울립니다. 경보벨이 울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길을 잃으시면 그 아주 넓은 그 박물관 안에서 찾기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줄을 좀 서 주시고 질서 있게 그렇게 관람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람이 가장 큰 베드로 성당을 오전에 관광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고대 로마 유적지랑 또 성지,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잘 믹스해서 해서 관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지금 길이 자갈길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자갈길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요런 길들, 자갈길 비슷하게 되어 있는 길들은 중세 르네상스 시대, 한 14세기 초, 15세기 초, 그때 거의 다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그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길이 넓거나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거나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성벽이 보이는데요. 이 성벽은 기원 후 852년에 만들어진 레오 성벽입니다. 네,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바티칸 시국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티칸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존재하고 이 밖은 이태리 사회민주공화국입니다.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깐 내리실 준비를 하시고요. 얼마나 짐을 네, 중요한 거는 가지고 내리십시오. 뭐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금은 보석이라든가 그런 거는 가지고 내리시고요. 사진기도 가지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바티칸 시국 한 바퀴 뺑 도는 거네, 그러니까. 네, 지금 바티칸 시국을 한 바퀴 땡 도는 겁니다. 성이 언제 됐다고요? 네, 기원 후 852년에 만들어진 성벽입니다. 레오 성벽입니다. 교황 레오 5세가 만들어진 그런 성벽입니다. 최초로 이 로마가 사라에센의 그 침입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자 바로 이 성벽을 레오 5세 교황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달려. 엘리베이터요? 바빠서 못 만나겠는데.
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안돌 하고 있습니다. 안꽃으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는 유대슈타인이라는 나라니까 우리는 공부 있죠? 공부. 그거 팔아서 사는 나라니까. 워낙 저 뒤에 있는 제 뒤에 보이는 커다란 돔이 하나 있습니다. 저 돔이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바티칸은 저 베드로 성당을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성립이 시작했어요. 최초의 교회가 저졌던 것은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1125년에 저 베드로 성당을 그때는 목조 건물을 졌어요. 목조 건물을 계속 저오다가 그러고 난 후에 그리고 저 교회를 짓고 난 후 짓는 그 시기에 바로 처음 요한 성당이라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나면 요한 성당을 거기랑 같이 동시에 저장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담이 이렇게 쌓여 그 담이 왜 쌓여 있냐 아까 보시는 거 보셨죠? 그 담이 왜 쌓여 있었냐면 워낙은 저 베드로 성당, 베드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서 그러니까 이교도의 침입이 많아지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벽을 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처음에 라테란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요한성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300기원후 4주기 초에 교황이 거기서부터 묵고 있다가 100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계속 묵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아관 파천처럼 교황이 유배당했죠. 유배당했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나머지 600년 동안은 다시 여기 이 바티칸 시국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29년에 그 전에는 여기가 어디냐면 일종의 교섭단체였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남한과의 어떤 그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북한은 정식으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교섭단체였습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티칸도 그 이전에는 교섭할 수 있는 교섭단체로서의 존재였으나 1929년에 우리 이탈리아의 가장 독재자가 누굽니까? 무솔리니죠. 무솔리니가 1929년에 라테란 성유한 성당이 있는 그곳에 라테란에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황과 조약을 체결해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1929년 이후서부터 하나의 바티칸 시국으로서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처음에 이곳이 왜 바티칸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바티칸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전에 이 에투리리아 이 이탈리아 반도에는 처음에 라틴 민족 로마 라틴 민족이 살고 있지 않고 그 이전에 먼저 살고 있었던 민족이 에투리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바티쿠스 언덕이 있어요. 지금 저 꼭대기 언덕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바티쿠스 언덕입니다. 그 바티쿠스 언덕은 뭐 하는 데냐면 바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원을 들려와가지고 여기가 바티칸이라는 그러한 말이 그때부터 통용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 바티칸 시국은 여기는 총 거주 인원이 그러니까 각국 세계 여러 나라와 다 대사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나라랑도 대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의 그런 대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사관들이라든가 또 여기 상주하는 인원까지 거주 인원까지 합해서 총 약 800여 명 정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인원이. 그리고 이 바티칸 박물관만 쭉 일자로 쭉 늘어난 약 7km 되는 바티칸 박물관의 총 크기가 7km 어마어마하죠. 이 7km인데 여기를 상세히 보시자면 약 1km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시게 된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에집트 갔다 오셨어요. 네, 에집트 박물관 갔다 오셨어요.
그 에집트 박물관을 복습하는 면에서 제가 잠깐 에집트 박물관을 잠깐 들렸다가 에트루리아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 한 그 이전에 기원전 이전에 유물들을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로마로 문화가 옮겨져 왔는가. 그래서 로마로 옮겨져 온 거. 그리고 그 로마로 옮겨졌는데 그 르네상스 문화가 또 어떻게 해서 고대 그리스 문화와 연관이 되는가를 차례대로 순대로 밟아서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 안에는 그 기차역도 따로 있고요. 우체국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폐를 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화폐는 똑같아요. 화폐랑 똑같은데 안에 그 동전 안에는 교황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뿐이고 그리고 통영은 밖에서나 이태리 밖에서나 이 안에서나 똑같이 공동으로 통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폐가.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교황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설명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따가 1시경에 식사를 하실 텐데요. 그 이전까지는 화장실이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찾기 힘든다.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도 보시고 여기서 뒤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10시죠? 그래서 그 에집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집트 갔다 오셨죠? 스핑크스죠? 스핑크스인데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다 떨어 코랑 턱이 다 나갔어요. 스핑크스 턱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턱이랑 코가 다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했어요. 예, 이게 왜냐면 그 에집트 박물관 그 가이드가 그쪽에서 잘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 뭐냐면요 로마가 에집트를 점령하고 난 후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길을 꺾기 위해서 짐을 잡아갑니다. 요거 요새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점령해가지고 길을 꺾기 위해서 코랑 코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찍어도 돼요? 종이가 뭡니까? 파피루스죠? 바로 이게 파피루스를 원료로 해서 인류 최초의 종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 파피루스 나무를 쪄가지고 압축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종이죠? 이게 최초의 나방. 그러니까 뭐 지난주도 남아온 게 뭡니까? 피. 아니죠. 피는 당연히 다 빠져야 되고 머리,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저건 벗겨낸 겁니다. 여기는 이제 남자고 저쪽은 여자입니다. 그만 뚜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동상이 항상 있어요. 그 동상이 누구냐면 바로 물의 신하면 누굽니까? 물의 네, 포세이돈입니다. 맞습니다. 이태리 말로 넵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수를 보실 때는 그 분수 안에 조각상이 있으면 거의 90%가 포세이돈. 천지가 한국 사람이? 잔나무. 네. 아니요, 솔방 저기 뭘로 쓰여졌냐면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콜로세오 가면 또 퀴즈를 낼 건데요. 저거 뭐냐면은 저게 바로 분수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에 사용됐던 분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분수. 네, 저 정면에 있는 얼굴이 누구죠? 물, 포세이돈이죠? 네, 1, 2세기 때 만든 그런 분수가 지금 저기에 있고요. 뒤를 보시죠. 저기, 저걸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저게 도대체 뭐가 나가? 처음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과 원입니다.
여기서 그 사진을 찍으시고요. 곧바로 이쪽으로 모여주시죠. 아, 이게 도는구나. 오늘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건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때 맨 마지막 그 박물관을 빠져나가면서 보도록 하는데요. 잠깐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 르네상스 아시죠? 네, 르네상스가 뭡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재생하다. 그래서 르네상스 1기면은 11세기 말서부터 12세기, 그리고 후기가 12세기 말서부터 13세기, 14세기, 13세기 그때까지 연관이 되죠. 자, 그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바로 봉건제도에 반발해서 영주의 계급을 거꾸로 뒤엎어가지고 농민과 시민들의 계급들이 다시 급부상하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 이전에는 중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의 암흑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예술가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이런 모든 하여튼 예술가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어떤 소재나 주제를 정해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그려라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고, 저렇게 그려라 그럼 저렇게 그려야만 됩니다. 근데 그걸 깬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입니다. 천장화. 이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바로 아메리칸 대륙의 발견이 있었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보, 또 인쇄기술의 발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막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술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전혀 무관심하고 단지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기교 있게 그리느냐, 어떻게 섬세하게 그리느냐에 자기의 예술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거를 완전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스틴 소성당 뭐냐면은, 시스틴 소성당에는 뭐가 무슨 구실을 하냐면 교황을 선출하는 그러한 성당입니다. 그 성당 안에 그때 당시에 다 빨개를 벗겨버렸어요. 쭉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포르노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런 거를 과감하게 그리게 됐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때 당시에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있었습니다. 그 율리우스 2세는 바로 그 르네상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르네상스가 바로 로마 중부의 북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죠. 무역의 도시이기도 하고 아주 가죽이 유명한 도시죠. 피렌체.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가면은 바로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피렌체에서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르네상스 피렌체라는 도시는 바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바로 미켈란젤로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거기 미켈란젤로 무덤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미켈란젤로는 이때 당시에 뭐로 했었냐면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묘를 장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리우스 2세와 별로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피렌체로 돌아갔습니다. 피렌체로 돌아갔다가 이때 당시에 르네상스 미켈란젤로와 아주 견줄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브라만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브라만테는 약 노령의 70세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브라만테는 나중에 저기 베드로 성당을 가서 보시겠지만 베드로 성당의 총 감독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40대밖에 안 됐는데 아주 미켈란젤로가 천재적인 예술가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테가 어느 정도 시기한 나머지 그때 당시에 율리우스 2세에게 시스틴 소성당 청장에다가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추천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천장화는 아주 넓어요. 800평방미터예요. 800평방미터. 그러니까 엄청 넓은 천장화죠. 그 천장화를 그리게 했더니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이때까지 정식으로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어요.
그런 미켈란젤로에게 그 중요한 시스틴 성상 교황을 뽑는 그 설치라는 그런 방에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그걸 마다했어요. 못 그리겠다고 마다에다가 나중에 공부를 생각하니까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좋습니다. 교황님 그럼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만 들어주세요. 무슨 조건? 바로 이 그림의 주제는 제가 마음대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다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1508년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반 정도 그렸는데 반 정도 그리고 난 후에 교황이 하도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그림을 딱 보니까 교황이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그렸던 그런 그림이랑 전혀 틀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걸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가지고 교황의 몸을 밀쳐내니까 교황이 화가 나니까 교황의 지팡이로 감히 교황의 몸에다 손을 대는 놈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교황 지팡이로 마구 미켈란젤로가 마구 때렸어요.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서 더 이상 앞으로 예술가로서의 나는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돌아갔어요. 근데 교황이 이 그림을 어느 정도 반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그린 그림이 없었고 만약에 미켈란젤로를 하여금 이 그림을 못 그리게 한다면 나는 대대로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나머지 이게 욕을 얻어먹은 사람은 욕이 이제 나중에 나타난 거야. 대대로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 자기가 금은보화 교황의 수분으로서 금은보화를 따가지고 숙소에 가서 네가 지금 그려다오 미안하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목이 힘들고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라파엘로나 르네상스의 3대 예술가는 누굽니까? 3대 미술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네. 근데 라파엘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조수와 그래서 조수가 색깔을 칠해주고 조수가 색감을 이렇게 믹서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그림을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여기 전체 한번 보시죠. 이건 나중에 설명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다가 미켈란젤로 혼자서 그린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1508년서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4년 6개월에 이 그림을 완성시키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딱 개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그림이랑 틀려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아주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림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재판을 회부할 뻔한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런 미켈란젤로의 목숨이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그림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구름이 있어요, 그죠? 빛과 어둠의 불입니다. 빛과 어둠의 불. 잠깐만요. 그리고 해와 달의 창조고요. 여기 달이 있죠? 해가 있죠? 해가 있고 해와 달의 창조인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 예시입니다. 예시 쭉 여기도 쭉 있죠? 쭉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예시를 하셨냐면 여기가 누굽니까? 여자 이브죠. 이브를 다시 만들 것을 예시를 하신 겁니다. 예시를 하시고 쭉 그 다음 그림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빼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브를 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원죄를 짓고 지금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쫓겨나는 장면인데 요때 그림의 얼굴과 요때 그림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틀리죠? 이때는 늙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 있죠? 요걸 두 개를 대조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타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집이 있죠? 이게 구원을 뜻하는데요. 바로 뭐를 상징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 이제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제 천국에 가서 술을 하고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죠. 술 취해 있는 모습. 이게 천지 창조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정확히 4년 6개월 만에 그린 그림인데요.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미완성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시면은요 바로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네. 그죠? 모나리자상.
그게 보시면 뭐가 없냐면 눈썹이 없어요. 그죠? 모나리자상이 눈썹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완성 때문에 유명했다면 바로 미켈란젤로는 모든 그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더더욱이 한 점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그림을 한 점도 그려보지 않았다가 처음 구술된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천재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쪽으로 잠깐. 머리 좀 네. 봅시다. 요거는 요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요. 요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20년 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20년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요거는 시스틴 소상당 벽면에 그려져 있어요. 2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미켈란젤로는 요 그림을 그렸는데요. 다시 그냥 그때 나이 65세 정도 됐죠? 이때 나이 65세입니다. 자, 이 그림인데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요거를 잘 보시고요.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아, 바로 어디서 봤다라고 딱 집으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그 자제분은 미술을 소질로 해서 키우시면 아마 대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전 자전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입니다. 연옥이고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게 약간의 일화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미켈란젤로는 이제 이 그림을 싹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저 그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개를 다 벗겨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기저귀가 이렇게 다 옷이 다 있죠? 이쪽 옷이 다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때 당시에 그렸을 때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싸그리 빨개를 벗겨버렸습니다. 빨개를 벗겨버리고 이렇게 그렸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옥을 그리고,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때 얘기한 거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흑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죠? 흑인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얘기.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서 막 지옥으로 막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지옥.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체세나라는 추기경이 하나 있습니다. 교황의 의전 담당관인데 이 그림을 빨개 벗겨버린 이 그림을 보고 교황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종교재판에 회부시켜야만 합니다. 왜? 그랬더니 그 신성한 시스틴 소성당에 바로 완전히 벗겨버려가지고 그린 그림이, 이거는 포르노지, 이거는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니까 바로 그 추기경을 어디다가 그려놨느냐, 이 못된 추기경, 무식한 추기경 같은 일 해가지고 바로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지옥의 문지기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뱀으로 똘똘똘똘 말아버렸어요. 말아버려가지고 여기 불알까지 꽉 물어버렸어, 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예술도 모르는 못된 추기경이니까 당신은 역대 대대로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가이드들이 뭐 한국 가이드가 아니라 이태리 뭐 저기 프랑스 가이드들은 꼭 욕을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계속 대대로 욕을 얻어먹는데 율리우스 교황은 욕을 안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20년 후에 그린 그림이죠. 20년 후에.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크라이막스 때 요걸 800평방미터에 달하는 큰 천장화를 보시기로 하고요. 네, 그림은 여기서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제가 안에 들어가면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 다 벽면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바로 요 꼭대기에 그려져 있던 것이거든요. 꼭대기에 그려져 있던 거죠. 요건 제가 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죠? 하느냐, 이 여자 때문에 3명의 영웅이 죽습니다. 3명의 영웅이 죽는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뻐로 로마노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이게 소재가 뭘까요? 이 소재, 돌, 뭐 세멘트, 콘크리트, 예, 요게 꽤 오래전에 만들었죠. 관입니다. 관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흙이에요. 흙. 이게 흙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돌처럼 변했느냐를 제가 성지 중에 성지에는 나중에 카타콤베, 그건 내일 모레 갑니다. 카타콤베에 가셔가지고 제가 상세히 이 흙에 대한 비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생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문화가. 그 문화가 크레타 섬을 통해서, 크레타 섬이 무역을 하는 겁니다. 무역을 주로 하는 그 섬 국가인데요.
그 크레타 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옵니다. 근데 에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비옥한 옥토이기 때문에 생각에 많이 잠기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신들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 달, 별, 뭐 그런 거로 했는데 그게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아주 현실화됩니다. 왜 현실화되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게 다 현실화돼가지고, 자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은 뭐 제우스라든가 그 모든 그네들이 만든 그러한 것들은 다 인간이랑 똑같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식으로 아주 그들의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작품들도 한번 사실 그대로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그대로 조각을 해놓은 건데요. 이 작품의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제분들이 미술 공부를 하실 때라든가 그럴 때 미술 교과서에 두 가지는 꼭 나온다. 여기서 두 가지는 거의 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아시면은 나중에 자제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요, 저분은 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르세우스입니다. 그 최고의 그 대장이라고 그죠? 제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다나에라는 요정과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생아가 났습니다. 그 사생아가 났는데 그때 그 다나에라는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와 너의 딸 다나에를 죽이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딸 다나에와 자기의 손자를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둥실둥실 뛰어내려가다 어느 왕국에 도착하죠. 근데 그 왕국의 왕이 보니까는 아주 아름다운 요정 다나에라는 그 여자와 그리고 그 떡두개비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애를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왕자로 삼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그때 그 날에 누가 있었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두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메두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아테네의 여신 있죠? 아테네 여신한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더 아름답다고 한번 겨뤄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화가 나니까 그 여자에게 저주를 내려버렸죠. 너를 보는 모든 사물들은 다 돌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다 뱀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뱀으로 그 여자를 보면은 다 돌로 변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여러 사람을 보내지만 그 여자를 보는 즉시 다 돌로 변해버리니까 누구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 제우스와 그리고 다나의 요정 사이에 태어났던 그 사생아는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니까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헤르세우스를 보냅니다. 헤르세우스를 보냈는데 지도 그 사람도 직접 가면 돌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아테네 여신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아테네 여신이 요술거울을 줘요. 그래서 그 요술고를 뒤로 보고 뒤로 한 발짝 다가가다가 그녀의 머리를 잡아 끌고 목으로 내려쳤습니다. 바로 이게 헤르세우스 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떻게 그렇게 나왔느냐라는 게 이제 바로 그 내력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기 신발의 구겨짐을 한번 보십시오. 신발의 구겨짐 보셨죠? 신발의 구겨짐.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저기 사타구니 밑에 핏줄이 다 보입니다. 그죠? 핏줄이 다 보여요. 사타구니 밑에. 그죠? 자, 이거는 이 작품을 조각한 사람은 의대를 나왔거나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조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근육이 딴 데 한번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제 위치에 붙어 있지 않고 이러한 근육이나 핏줄이 딴 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균형미가 없겠습니까? 그죠?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기 위해서 아주 인체 해부학까지 연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조각을 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또 한 가지, 이 작품은 지금 재질이 뭡니까? 돌입니다. 그죠? 돌 중에서 탄성이 가장 강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을 이렇게 핏줄까지 다 조각을 해놨어요. 나무도 아닌 대리석을. 그래서 아까 뭡니까? 르네상스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재생시킨다고 그랬죠? 네, 문예부. 그랬기 때문에 르네상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조각품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을 보셨지만 거의 흡사하게 그림과 조각들이 거의 흡사할 겁니다. 사진 찍으십니다. 이제 하루는 이 지구 이 기억한 옥토에 과일도 많고 동물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아주 사악한 큰 필통이라는 뱀이 있었어요. 그 뱀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막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가면서 저 뱀을 죽여야 되겠는데 가장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용감한 사람이 누군가 곰곰이 생각하다 바로 자기의 아들 아폴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저 지구 끝에서 화살을 쫙 당겨요. 화살을 당겨가지고 쐈습니다. 사악한 필톤이란 뱀에게 쐈어요. 쐈는데 그 지구 끝에 멀잖아요. 근데 그 필톤이 자기 화살이 그 필톤이란 뱀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요 모습은요. 작품 감상, 아까랑 정과 동일하게 감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진짜로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는 나오는 작품입니다. 미술 교과서에는 이 라오콘의 군사 혹시 옛날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리아드의 서사시에 보면 그리스와 트로이라는 나라가 싸우죠. 몇백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제우스가 보기에 도저히 어느 나라가 이길는지 질는지 누구도 판가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계속되고 인명 손실은 계속 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신들이. 자, 그리스가 이기게 하자. 그래서 어떤 책략, 계략을 만들어내죠. 그 계략에 도저히 트로이의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니네들에게 도저히 싸움을 걸 수가 없다. 여태까지 싸운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뜻에서 큰 목마를 니네들에게 선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큰 목마를 선사를 합니다. 근데 그 목마를 선사하고 그리스는 이제 뒤로 다 빠져나와서 후방으로 다 빠져나가죠. 근데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죠.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그리고 저 목마를 전에 쟤네들의 성이니까 가지고 들어오자 그랬는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의 신 누구라고 그랬죠? 포세이돈. 포세이돈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 그 계략을 알아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목마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트로이라는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신들이 결정지어 놓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히 그 제사장인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막으려 하다니 그래가지고 포세이돈이 자기 물 밑에 자기 뱀들을 시켜가지고 포세이돈의 두 아들을 감겨서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콘은 자기 아버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들어가 싸우죠. 싸우는데 그 뱀에 서서히 감겨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오콘이 죽고 난 후에 그 트로이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목마를 안으로 가져 들어오죠. 그것도 너무 목마가 커가지고 성 안으로 문으로 가져 들어올 수 없어서 성을 약간 부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막 축제를 벌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바로 그 목마 배 안에서 그리스의 모든 사병들이 다 나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난 후에 거기에 후손이 바로 이 이탈리아 반도에 넘어와서 다시 로마를 만든다는 얘긴데요. 자, 그래서 바로 라오콘이 두 아들과 라오콘이 바로 뱀에 휘어감겨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저기는 근육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그리스의 조각품 Diese starke Kunst sei der berühmteste Starte von der Fernsehwelt. Sie ist la una gruppe genannt. La kunst der Mann der Mittelpunkt. La Bada Visa von Troja. Ich habe gelegt. 뭐 지금 생활 단계 하지 뭐. 사람 안 올 때 해야죠. 그렇지. 사람 올 때면 서로 달라 그래서 하니까 바티칸 토란다고. 이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신들 저기
한강산에 네, 다 오셨네요. 그럼 가겠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우리 수대신 바꿨습니다. 지금 머리가 하트 모양이 돼 있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드시면 사랑이 이렇게 돋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죠.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한 것만 다니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이 작품은 뭐냐면 벨베데레 또르소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처음에 카라칼라 목욕장 근처에서 고대 로마 유적 목욕장인데요. 그 목욕장 근처 그 유적지에서 한 농부가 발견을 했어요. 그 농부가 발견을 하고 난 후에 미켈란젤로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한테 다시 가져갔어요. 이런 작품이 발견됐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네가 이걸 한번 보고를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작품에다 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을 복구하다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작품을 버릴까봐 더 두렵습니다. 끝나고 찬사했던 작품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네. 저 자제분을 미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있죠.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본따서 그린 겁니다. 나중에 진짜 실제 그림을 최후의 심판을 감상하실 때 이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고대 그리스의 뭐 다른 거는 크게 보실 게 없고요. 저 정면에 호랑이 상하고 있죠? 호랑이 상하고 저기요? 공상님? 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또 이게 있어요. 방망이를 쓰는 사람이 아주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크라크레스죠? 바로 크라크레스 정말 인상적인 자, 이 목욕장이라고 이 목욕장 시간은 최초의 목욕장이라고 말해서 가장 사악한 상태 첫 번째로 비디오를 신경하는 그대로 한개 목욕탕. 교황 정막관인데 이거? 아닙니다. 바로 군의관 마크예요. 군의관 마크가 바로 요겁니다. 네? 뱀이 이렇게 휘어감겨 있는 그게 군의관 마크인데요. 바로 머큐리 있죠? 우리 머큐로 바로 머큐로. 네, 이게 머큐리 신이에요. 머큐리. 우주의 신, 머큐리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첨부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퍼지게 됐던 것은 로마가 전 세계 제국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정식으로 공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기원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춘령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교를 로마에서 정식으로 공인을 하는 겁니다. 공인을 했는데 바로 요 묘가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 헬레나, 성 헬레나의 묘고 저 그때는 그의 아들 콘스탄자의 묘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 성 헬레나는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는 실질적으로 그 물증을 가서 보기로 하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정식 공인하기 이전부터 헬레나는 그리스도교를 믿었었습니다. 바로 그 묘입니다. 네.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풍요의 여신인데 두 사람이 저 밑에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 있죠? 저게 뭡니까?
저시죠 유방입니다. 유방이 저렇게 많아요. 근데 총 몇 개인 것 같아요 유방이? 저시 꽤 많죠? 17개요. 20개요. 네. 18개요. 보시는 눈은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셋째는 다 틀리시더라고요. 18개. 18개요. 네. 제가 해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요 풍요의 여신이 왜 있냐면 고대 그리스는 전쟁이 심했죠. 전쟁이 심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족일수록 강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날을 잡아요.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은 그냥 특별히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혼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아이가 누구의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런 걸 그냥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남는 것보다 많이 그냥 아까 18이라고 했죠? 네. 근데 틀리셨어요. 아닙니다. 31. 왜 작은 꼭지도 네, 있어요? 맞추셨습니다. 상조요. 아니요, 이게 또 가려진 요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든 이 박물관이 바로 요번 때 만든 거예요. 레오 12세, 13세 때 만든 거예요. 지난 겁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에 지금 접어든 것입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저 꼭대기 한번 보십시오. 저 천장이 저렇게 조각해 놓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천장 자체를 저렇게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성분이 뭐냐면 금으로 만든 칠이에요. 음식과 한올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칠 한올 하고 짜는데 한올에 실수가 있으면 그림 전체가 망합니다. 망칩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세심하게 짜야 되는 게 바로 금실이고요. 이게 금실이고 이쪽이 뭐냐면은 교황들의 얘기. 여기 상관이 없는데 교황들의 얘기. 저쪽은 구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속으셨어요. 저한테 하나 속으신 게 있습니다. 자, 저 꼭대기는요, 조각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제가 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자, 르네상스 이때서부터 그 지오토라는 브루넬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축에 처음으로 도용했던 명암법이죠. 투시법, 3분 투시도법. 명암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도용됐던 것을 그림으로 최초로 적용시켰던 데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저기 밖에 나가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요 그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죠? 부활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셨는데, 자, 저기 눈을 한번 보시고요.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 있죠? 눈을 보시고, 그리고 발 있죠? 발 딱 무덤을 딱 디뎠어요. 발을요. 발과 눈을 아주 눈을 떼지 마시고 계속 쳐다보시고 오십시오. 계속 쳐다보시면 돼요. 눈이 따라오겠는데? 여기 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자를 한번 보시죠. 이쪽 탁자를 보시면서 탁자를 보시죠. 자, 대단하다.